내가 교사랍시고 애들 앞에서 가르친다지만 우리 집안에선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제가 언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뭐 어디 감히 시부모를 부려먹어? 남편은 다 죽어가는데 내 입에 밥이 넘어가.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잘못 들어온 재앙이야. 당장 나가라. 막말을 퍼붓는 시아버지. 과연 지은은 이 지옥 같은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청담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박지은은 33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혼자였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줄곧 성실하게 살아왔다.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 7년째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선생님이었다.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그런 그녀에게도 드디어 운명의 사람이 나타났다. 김도연 34세의 회계사였다. 그는 지은의 대학 동기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로 온화하고 진중한 성격이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문제는 도연의 아버지 강태식이었다. 65세의 그는 평생 전통적인 가부장제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퇴직 전까지 중소기업 사장으로 일하며 집에서도 절대적인 권위를 유지해왔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부터 그는 지은을 못마땅해 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다들 자기 멋대로야. 시대가 변했어도 결국 집안의 가장은 남자다. 여자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를 공경하며 손주를 낳아 기르는 게 본분이지. 내가 얼마나 안 사람 역할을 잘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의 차가운 시선과 위압적인 말투에 지은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도연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아버지도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결혼을 결심했다. 봄꽃이 만개한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과 도연의 결혼식이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열렸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축복해주는 가운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지은은 우연히 시아버지가 자신의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며느리가 참 하네요. 요즘 젊은 여자치고는 화장도 진하지 않고. 지인이 말하자 강태식은 비웃듯 답했다. 그게 뭐 대수야. 얼굴이 예쁘면 뭐하나. 집안일은 할 줄 아나. 요즘 여자들은 다 자기 일만 생각하지.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는 건 뒷전이야. 걱정이 태산이다. 이 대화를 들은 지은의 친정아버지 박성호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평생 딸을 금지옥 여부로 키운 그에게 사위 집안의 무례는 견딜 수 없는 모독이었다.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지은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친정아버지의 항의에 강태식은 뻔뻔하게 대답했다. 아, 들었나요? 그냥 하는 소리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날 지은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결혼식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에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독감은 새 출발의 먹구름을 드리웠다. 신혼 첫 달, 지은과 도연은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시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다. 도연아! 왜 너희 멋대로 혼인신고를 했어?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지. 결혼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손주를 낳아서 우리 강씨 대를 이어야 내가 진짜 며느리로 인정하는 거지.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호통에
도연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지은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답답했지만 아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직접 두 사람의 집에 찾아왔다. 지은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을 보고도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야? 반찬이 겨우 이것뿐이야. 우리 도현이는 어릴 때부터 반찬을 많이 해줘야 밥을 잘 먹는데. 그리고 미역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지은은 최대한 웃으며 대답했다. 죄송해요, 아버님. 다음에는 더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간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다. 침실 정리 상태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지은의 생활 전반에 대해 지적질을 늘어놓았다.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이 결혼이 잘못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꼈다. 결혼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남편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 골절로 한 달간 입원해야 했다. 지은은 학교에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밤낮으로 남편을 간병했다. 평소 강인해 보이던 도연이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지은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하루에 서너 시간씩만 잠을 자며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봤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병원에 문병을 왔다. 지은의 수척해진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은아,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너무 말라가는 것 같은데. 지은은 시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병원 식당에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사실 지은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며칠이 되었다. 남편 옆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나더라도 식욕이 없어 간단한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때우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나타났다. 시어머니와 지은의 대화를 듣고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밥이 넘어가냐? 며느리가 될 놈이 어디 남편보다 자기 몸부터 챙겨? 정말 요즘 젊은 여자들은 정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병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다. 지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모욕감을 느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의 입원이 한 달째 접어들자 지은은 더 이상 학교를 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교장 선생님도 이해해 주셨지만 담당 학급의 아이들과 수업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다. 고민 끝에 지은은 간병인을 구하고 자신은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 병원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댁의 협조가 필요했다. 간병비와 병원비 지원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시부모님이 가끔 들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도연이 간병 때문에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뭐, 어디 시부모를 부려먹으려고 해? 내가 며느리면 남편 뒷바라지는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은 정말... 지은이 사정을 설명해 보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버렸다. 당장 그런 생각 집어치워. 남편 놔두고 일하러 가겠다는 게 말이 되나? 간병인이 무슨 소용이야? 정성이 다르지. 전화가 끊어진 후 지은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의 일방적인 거절에 막막함을 느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지은이 오후 수업을 마치고 병원으로 가려던 참에 학교 교무실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바로 시아버지였다. 박진! 나와봐!
교무실 안에서 큰 소리로 지은을 부르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동료 교사들이 모두 놀랐다. 지은은 급히 시아버지를 복도로 모셨다. 아버님, 여기는 학교인데 왜 갑자기? 학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남편 죽어가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여자가 돼가지고 지금 남편보다 이과실이 중요해. 갑작스러운 모독에 지은은 말을 잃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큰 소리를 쳤다.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사회적 체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은은 병원에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시아버지의 무례한 행동들, 학교까지 찾아와서 벌인 소동,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모욕감과 절망감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설마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지은아.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은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이 직접 아버지와 대화해보겠다고 약속했을 때는 약간의 희망을 품었다. 퇴원 후 도연은 지은과 함께 시댁을 찾았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도연은 아버지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아버지, 지은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아내인데 좀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강태식의 반응은 완강했다. 인정, 존중. 그런 건 며느리답게 행동할 때 받는 거야. 남편 아픈 것도 제대로 못 돌보고 일이 우선이라는 여자를 어떻게 인정해? 도연이 지은의 입장을 변호하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다. 내 입에서 사과는 절대 못 나온다. 차라리 연을 끊고 살면 살았지. 나는 내 원칙을 굽히지 않아. 그의 완고한 고집에 거실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도 남편을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지은과 도연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지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시아버지의 완고한 태도를 보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 도연 역시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주눅이 든 아들의 모습이었다. 밤 11시쯤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아버지였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말고 차단하라고 했지만 지은은 차마 그럴 수 없었다. 혹시 중요한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여보세요, 아버님. 박지은, 너 정신 차려. 내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알아? 시아버지의 거친 목소리에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전화가 끝난 후부터였다. 새벽 2시 잠들어 있던 지은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길 가다가 벼락 맞아라. 여자 잘못 들여서 배가 망신하게 생겼다. 우리 아들 망치는 년. 당장 이혼하고 꺼져라. 욕설이 담긴 문자가 계속해서 도착했다. 지은은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옆에서 잠들어 있던 도연을 깨우고 싶었지만 남편이 더 힘들어할까봐 그러지도 못했다. 아침에 일어난 도연은 지은의 새파란 얼굴을 보고 놀랐다. 문자 내용을 확인한 남편은 분노했지만 막상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 아버지, 지은이한테 문자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 교육하는 거야. 결국 도연도 아버지 앞에서는 늘 작아져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의 손길이 나타났다. 시누이 강미선이 지은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언니,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요? 미선은 도연보다 3살 어린 30세로 2년 전에 결혼해 분당에 살고 있었다. 평소 시댁 행사 때만 얼굴을 보는 사이여서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유일하게 지은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미선은 지은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언니, 나도 다 알아요. 아빠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말 미안해요. 미선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다. 오빠도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무서워서 제대로 반항도 못했고요. 아빠는 평생 저랬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 엄마한테 그렇게 했고, 동네에서도 싸움꾼으로 유명해서 이웃들하고 말도 못 섞어요. 지은은 미선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기기도 했고, 동시에 이 문제가 단순히 지나가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그게 싫어서 도망치듯 결혼했어요. 시집 가서도 아빠 때문에 남편이랑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미선은 심각한 얼굴로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애 없을 때 이혼하세요. 정말이에요. 아니면 언니 인생 다 망가져요. 아빠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 말이 지은의 가슴에 깊게 꽂혔다.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허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우이와의 만남 이후 지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아버지의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이 이대로 무너져가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온 사건 이후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지은은 동료들과 함께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식당 입구 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을 본 것 같았다. 설마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봤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며칠 후 지은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시아버지가 정말 학교로 다시 찾아온 것이다. 이번에는 교무실이 아닌 학교 정문 앞에서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은, 나와봐.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쳤다. 바람 피운 놈 데려와라. 남편 놔두고 바람이나 피우고 밥 먹은 남자 데려오라고. 너희 이혼시키고 우리 아들 세장가 보낼 거다. 이런 못된 여자는 우리 집안에 둘 수 없어. 근거 없는 바람 피운다는 모함과 이혼 요구에 지은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렸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보였다. 이제 지은의 사생활은 완전히 무너졌다. 학교에서의 체면과 신뢰도 바닥에 떨어졌다. 교장 선생님은 지은을 불러 상황을 확인했고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지은은 회사에서도 점점 고립되어 갔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학생들마저도 선생님을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지은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시아버지의 끝없는 괴롭힘과 남편의 무기력한 대응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까지 불행해질 것이 분명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지은은 남편에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다. 도연아,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혼하자. 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지은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 1년 넘게 기다렸어. 당신 아버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당신도 아버지 앞에서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잖아. 도연은 할 말이 없었다. 지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월요일 아침, 지은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시댁과의 불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었다. 변호사는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와 학교에 찾아온 사실,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시아버지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며느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지은을 비난했다. 도연은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명확한 선택을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지은아.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은은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 6개월간의 조정 과정을 거쳐 이혼이 성립되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자유로운 삶을 되찾고 싶을 뿐이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지은은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비록 힘들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